안녕하세요. 데스런 리브 윤현종입니다. 데스런 리부트 구독자분들이 곧 10,000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00명을 넘어서서 천천히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재활운동이라든지 근육을 공부하고 뭐 통증에 관련된 운동들이 직접적으로 당장 통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의 이름이 리부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꺼져 있는 신체의 기능들을 다시 되돌리고 되살려서 운동을 더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이 내용들은 언젠가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무조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 당장에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영상 계속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모로 운동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아프실 때 재활운동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 근육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내 몸을 왜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몸을 제대로 쓰려면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움직이는 것 자체는 몸을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능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떨어지고 훈련을 해서 그 기능들을 다시 되살리는 데 있어서 그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뭐냐면 해부학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분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과 같이 우리 몸을 다루는 그 의학적인 부분들 아니면 마사지 모두 다 이 해부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은 그 기능에 대해서까지 잘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해부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게 생각이 들어서 그 문턱, 입문하는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어떻게 보면 컴퓨터 용어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해부학 용어가 저는 더 쉬워요. 그만큼 그냥 내가 많이 접해본 것들이 쉬울 수밖에 없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또 여러분들 컴퓨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선 그 컴퓨터 용어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처럼 이 해부학 용어 또한 운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운동을 할 때 어디 근육이 쓰이는구나 이런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위치에 대한 인지라든지 이런 감각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제가 한번 쉽게 어떤 근육들이 우리 몸에 어떤 근육들이 존재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재미있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조성준 선생님이 계신데요. 일단 우리 근육은 약 600개가 넘게 존재해요. 근데 그 근육을 다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600개의 근육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근육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근육은 상체에 있는 근육 그리고 속에 있는 근육보다는 겉에 표면에서 바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근육들 몇 가지, 대표적인 근육들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바닥 위쪽에 있는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전완이라 그래요. 전완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근육들이 모여져서 다 전완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바닥 쪽에서부터 있는 근육은 우리 손목을 이렇게 굽혀줘요. 굽힘근. 굽힘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성준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팔을 벌리고 있죠. 그러면은 손바닥 쪽에 있는 이 손목면이 앞에서 보이는 거니까 그 근육 중에서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인 노쪽 손목 굽힘근 그리고 좌쪽 손목 굽힘근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명칭들이 있지만 사실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쉬운 용어들이에요. 오늘은 그 명칭에 대해서 다 풀어보지 않고요. 이런 근육들이 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손바닥 근육이 이 전완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손바닥 바닥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이 있어요. 그게 이 팔꿈치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 근육 또한 우리 손목을 이렇게 굽혀주는데 재미있는 거는 10명 중에 한두 명 꼴 정도는 이 긴 손바닥 근육이 없대요.
재밌죠. 물론 뭐 대부분의 근육들은 다 있지만 이 손바닥 근육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근육이 없더라도 이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으니까 뭐 전혀 지장이 없겠죠, 사는데. 그래서 그 손바닥 근육이 혹시라도 뭐 없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승모근. 근데 승모근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왜 앞에서 승모근이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승모근은 이 앞에 쇄골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면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승모근이 꼭 뒤에만 붙어 있지 않고 뒤에서 등을 감싸고 있지만 앞에까지 연결이 된다. 구분등처럼 말게 되면은 이 승모근이 수축하는 게 앞쪽으로 더 이렇게 날개뼈를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붙어 있다. 여러분들 앞에서 쇄골 위쪽 만져보면은 그게 승모근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흉쇄유돌근, 목비근이라고 그랬어요. 왜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냐면 이 쇠자가 쇄골에 붙어 있어서 흉쇄고요. 흉은 흉골에 붙어 있다 그래서 흉이에요. 흉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에 있는 뼈 있죠? 거기가 흉골이고요. 그 윗부분에 붙어 있어서 흉쇄유돌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집게 만들어 보시고 이 목에 옆쪽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근육이 만져질 거예요. 안 만지면은 턱을 살짝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그 근육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 근육이 잡히는 근육이 흉쇄유돌근이고, 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거북목을 할 때 이 근육이 굉장히 단축되고 긴장된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이 두통이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세와도 매우 밀접한 그런 목 근육이라서 앞쪽에서는 목 근육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큰 가슴 근육, 대흉근 보이세요? 대흉근이 자리 잡혀 있는데, 대흉근도 쇄골에 붙어 있고 그리고 거의 갈비뼈까지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가슴 근육은 아주 큰 근육이다. 그리고 복부와도 붙어 있기 때문에 복부의 근육이랑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 근육은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팔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팔이 움직일 때 가슴 근육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에 힘 빼세요. 뭐 가슴에 집중하기 위해서 팔에 힘 빼세요 이러는데, 사실 이 팔의 움직임을 잘 활용해야만 이 가슴 근육을 잘 쓸 수 있고, 이 팔뼈에 붙어 있는 만큼 어깨의 움직임이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 대흉근의 기능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그 위에 보면은 어깨 뽕이 있잖아요. 뽕. 삼각근이라 그래서 전면에 앞쪽에서 보이는 근육은 전면 삼각근이라 그러고, 그리고 측면에서 보이는 근육들을 측면 삼각근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전면에서만 보이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삼각근인데 전면 삼각근이겠죠. 여기 있는 근육은 이두근 잘 아시죠?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 이두근 한번 만져보시고 팔꿈치 한번 굽혀보세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보면은 광배근이랑 대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광배근이랑 대원근. 여기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근육인데, 광배근도 뒤에 있는 등 근육 중에 대표적인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팔을 펼쳐놓고 보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광배근이에요. 앞쪽에서도 보이고요. 물론 그 광배근이 작으신 분들은 앞에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피부를 다 벗겨놓고 보면은 광배근이 앞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내회전, 안쪽으로 회전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대흉근이랑 마찬가지로 이 팔을 움직일 때 다 광배근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흉근이든 광배근이든 팔을 움직일 때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라서, 뭐 가슴 운동을 하든 사실 등 운동을 하든 대흉근과 광배근은 항상 동시에 같이 쓰일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주로 하는 역할들은 살짝씩 차이가 있고 주동근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앞쪽에 이렇게 톱니처럼 나와 있는 근육이 있어요. 갈비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근육이 바로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전거근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복싱 선수들의 근육이라 그래요. 팔을 펀치할 때 이 날개뼈가 앞으로 밀리잖아요. 펀치하게 되면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멀리 보내면은 등이 갈 수도 있지만 등이 안 간 상태에서 팔만 뽑아버리면 그 날개뼈가 몸이랑 딱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뼈를 몸 쪽에 딱 고정시켜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복근이 있어요. 복근이 있는데 복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왕자,
이게 복직근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근육을 외복사근이라고 그래요. 복직근과 외복사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방금 이야기했던 전거근과도 그 근육의 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근육이지만 하나의 움직임을 발휘하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팔을 앞쪽으로 뻗으면 전거근에 있는 근육이 쓰이겠지만 조금 더 가면은 몸이 같이 따라오면서 몸통도 같이 회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외복사근도 쓸 수 있고 또 복근까지도 힘이 전달돼서 쓸 수 있다. 우리가 움직임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근육만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근육의 연결성을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우리가 전신 운동이나 맨몸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할 때 전신에 있는 근육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전체에 좋은 그런 연주를 위해서 각자 할 일들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뭐 맨몸 운동이나 전신에 있는 근육을 다 써서 하는 운동들의 장점이겠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사실 앞쪽에 있는 상체의 근육들은 훑고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이 전체에 있는 근육들을 다 명칭을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몸 앞쪽에 있는 겉에 있는 근육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생겼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근육을 알고 내가 머릿속으로 그 근육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다면 감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요가를 할 때 어디 근육에 집중하세요? 또는 발끝을 집중해 보세요. 뭐 이러는데 발끝에 대한 모습을 내가 그려볼 수 없다면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근육 운동을 할 때도 자, 어디 근육에 집중하면서 하세요? 근데 그 근육의 모양 자체를 내가 머릿속으로 모르고 어디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조차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그 근육에 집중해가지고 훈련을 할 때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의 학습 목표는 다 달성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점차 하나씩 좀 심층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또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상 시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눈팅만 하고 가지 마시고 마치 우리가 학교 가면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영상 보시면은 뭐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배우니까 이런 느낌이었다. 뭐 이런 정도의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한테 뭐 돈 주시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만 좀 해주셔도 뭔가 되게 불쌍해 보이네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제가 굉장히 힘을 내서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요 상체에 있는 근육이 이런 식으로 됐구나. 이 정도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